오늘 새벽 동대구역 고가도로에서 승용차가 난간을 뚫고 경부선 철로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4번째 승용차 추락 사고입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갈수록 커져 지방선거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소비자로서 불만이 생겼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경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성 대마의 일종인 스파이스 등 신종 마약을 몰래 들여와 팔고 투약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고 소식으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동대구역 고가도로에서 승용차가 난간을 들이받고 10m 아래 경부선 철로로 떨어졌습니다. 동대구역 고가도로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벌써 4번째 같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원인이 뭔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5년 대학생 3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선로에 떨어져 2시간 이상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3년 뒤에는 승용차가 KTX형 전차선의 보조선을 끊고 열차 선로에 추락했고 바로 1년 뒤 또다시 승용차가 난간을 뚫고 열차 선로 사이의 플랫폼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만취 상태의 23살 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고가도로 난간을 뚫고 1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안전지대 도로봉에 그 안전봉을 받고 이 철로 위에 상단 그 철조망을 치고 선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10년 사이 무려 넉 대의 승용차가 난간 아래 선로로 떨어진 겁니다. 이번 사고는 3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던 지난 2005년 승용차 추락 장소에서 불과 3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대구시는 안전시설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지난 2005년 추락 사고 이후 추가로 설치된 안전장치는 거의 없습니다. 1년에 2번에서 한 번씩 추락 방지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죠. 예. 특히 지난 2010년 동대구역 앞 도로를 6차로에서 10차로로 늘리는 확장 공사 계획 수립 이후 안전시설은 더 이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량 안전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받았지만 동대구역은 예외였습니다. 역세권 재개발 사고 선정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왜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은 좀 이제 보강이 되는 시설이니까. 대구시는 일단 추락사고 지점 부근에 플라스틱 방호벽을 설치하는 한편 콘크리트 방호벽으로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를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5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타협은커녕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당헌 당규 개정 특위가 어제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단체장 임기 2연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요구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한 여야 합의를 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한데 지방자치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꺼낸 것 자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꼼수라는 것입니다. 당론이 폐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 문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제도를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고 공약 안 지키겠다는 그런 얘기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방분권운동 대구 경북 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또 하나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지방자치는 나름의 이제 역사성과 또 사회적 합의라는 중요한 논의 과정이 필요한데 마치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듯이 무더기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방자치를 바라본다면 그거는 엄청난 착각이다. 정당 공천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 등 지역사회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잘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산 뒤에 불만이 생겼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생에게 물건을 구입한 뒤 불만이 생기면 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불만 있으면 그냥 욕하잖아. 욕해요. 네, 도움을 구한다든지 이런 구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건 알아요, 혹시? 아니요. 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이 대구에 사는 고등학생 3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76%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나 제조자에게 처리를 요구하거나 소비자 상담센터를 이용했다는 응답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불만 처리 방법도 잘 모르는 걸로 나타났는데 소비자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는 4.3%에 불과했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대해서는 6.8%, 내용 증명 우편 방법에 대해서는 9.4%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방학 때 청소년을 겨냥한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에 진출해서 직장 생활하거나 대학교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보다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되고 본격적인 소비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구시 교육청에 청소년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교과 과정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학원과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 4,000명 분과 개인보호구를 비축하고 동국대 경주병원에 격리병상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팔공산 자락 왕산에서 불이 나 산림 1000여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고려 태조왕건과 연관이 있는 이 왕산에서 유난히 산불이 잦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검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잡목과 덩쿨은 새까맣게 모두 타버리고 어린 소나무도 불에 그을려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제는 불로 산림 1000여제곱미터가 탄 이곳 왕산은 지난 2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산불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지묘동 왕산에서는 지난 1990년부터 어제까지 20여 년 동안 무려 13차례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만 2년이 안 돼 한 번씩 산불이 난 셈이고 특히 지난 2006년에는 8헥타르, 축구장 10개 크기만한 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유난히 잦은 산불에 주민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제 집에서 보니까 매 그 자리 탔대. 보면 몸만 따라가지고 애가 다르지. 어디 가도 못하겠습니다. 대구시와 동구청은 산불이 잦은 원인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설한다거나 이런 행위는 아닌 것 같고 대부분이 어떤 보시다시피 민가가 주위에 있으니까 주민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들 등산객들이 좀 실수로. 특히 왕산은 산 이름이 고려 태조왕건이 후백제와의 전투 도중에 이 산에 올랐다는 유래에서 비롯됐고 고려 개국공신 신순겸 장군을 기리는 유적지가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어서 잦은 산불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합성 대마의 일종인 스파이스 등 신종 마약을 몰래 들여와 팔고 또 투약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주로 외국인 강사와 미군 군속이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압수한 신종 마약입니다. 합성 대마의 일종인 스파이스와 DMT라고 불리는 이 마약들은 필로폰에 비해 가격은 싸고 환각 효과가 강한 게 특징입니다. 신종 마약을 밀수입하고 실제로 투약한 혐의로 오늘 검찰에 구속 기소된 마약 사범들은 대구 지역 모 중학교 원어민 교사 A씨와 영어학원 강사 B씨 등 6명입니다. 검찰은 또 주한미군 군속 C씨와 대학교 어학원 강사 D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에
스터프, 캔디, 컵케이크라는 자신들만의 용어로 거래했습니다. 신종 마약은 중국이나 네덜란드 등지에서 국제우편 방식으로 밀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명이 초중등학교 및 사설학원 등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 강습을 하는 원어민 강사였고, 이들은 한국 생활에 대한 외로움,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하여 신종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적발된 사람은 미국인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과 관련 있는 한국인 4명, 캐나다인 2명, 영국, 호주, 뉴질랜드인 각각 1명입니다. 검찰은 해외로 달아난 외국인 판매 사범 3명을 쫓는 한편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해외 마약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마약류 사범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여동생의 아들인 57살 조모 씨가 지난 2010년부터 김모 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소됐는데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대구에 살지도 않는 것으로 확인돼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1996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다른 사기 사건에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아름다운 기부 소식이 주위를 훈훈하게 하는데요. 이 장기 수용자들이 교도소에서 번 돈을 범죄 피해자에게 기부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13년 전 교도소에 수감된 60살 노모 씨. 10여 년 동안 한 달에 적게는 10,000원, 많게는 10여만 원씩 모은 돈 550여만 원을 선뜻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내놨습니다. 더 많은 수용자들이 피해자들한테 그런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자들이 저희들 보는 시선들이 조금은, 아주 조금은 조금 마음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7살 때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3살 최모 씨도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70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지은 죄가 피해자 가족들한테 엄청 큰 상처가 됐다는 걸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가족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 돈은 수용자들이 교도소에서 세탁과 이발, 종이가방, 목장갑 만들기 등 일을 하고 급여로 받은 작업 장려금입니다. 수용자들은 이곳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30여만 원의 임금을 받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포항에서만 재소자 50여 명이 1,700여만 원을, 전국적으로 3,800여 명이 3억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독도수산연구센터는 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 김병찬 박사팀과 함께 독도 깊은 바다에서 신종 박테리아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박테리아는 독도 서도 주변 심해 900m 해역의 퇴적물에서 발견됐으며 독도 명칭을 따서 선시우치니아 독도로 명명됐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생물 분야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기본 용역과 실시 설계 용역,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영덕 고래불 해양복합타운 조성에 올해 국비 예산 33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래불 해양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내년까지 영덕군 고래불 해수욕장 일대 17만 5천여 제곱미터의 휴양과 체험형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경상북도의 동해안권 개발 중점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각각 100억씩 모두 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다음은 2014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배영식 씨 300만 원, 선산 인력개발 대표 김양렬 씨 50만 원, 대구 백합 어린이집에서 122만 원, 주식회사 구구스 영남에서 500만 원, 대구 국세청 조사 1국 직원 일동이 257만 원, 선남면 오도리 주민 일동이 70만 원, 선남면 도흥 삼리 주민일동 86만 원, 영빈토건 주식회사 양기석 대표가 100만 원, 경북체육회 이재근 사무처장과 직원 일동도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경북 울진과 봉화, 강원 태백과 삼척 경계 지역에서 멸종위기종 12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자연환경을 조사한 결과 이 지역에서는 멸종위기종 1급인 사냥과 수달, 2급인 복주머니란 열목어, 독수리 등 12종이 확인됐습니다. 또 울릉도의 너도 밤나무, 섬누루기 군락과 섬잣나무, 솔송나무 군락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식생도 확인됐습니다. 가수 김광석의 18주기를 맞아 추모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대구 중구 방천시장 상인회는 오늘 저녁 6시 10분부터 방천시장 김광석길 쌈짓공원에서 김광석 추모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추모 공연은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지역 아마추어 음악인 클럽 다락팀이 고 김광석의 노래를 연주했고 관객들과 함께하는 촛불 퍼포먼스도 펼쳐졌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2014년 올해를 행복교육 완성의 해로 정하고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며 따뜻한 사람이 될 5대 역량 기반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10대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교사, 학생, 수업 협력체 운영 학교를 늘리고 예술교육 내실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위한 스마트 단말기를 33개 교에 추가로 보급하고 책 읽기와 책 쓰기, 토론 통합 교육을 가족과 시민들에게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